당신이 믿어온 식탁의 상식. 오늘 그 가면을 벗겨드립니다. 조선의 절대 권력자, 왕. 천하를 호령하던 그들이 죽음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신하들의 반역, 혹은 은밀한 독살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했던 파멸은 바로 자신의 뇌가 무너져 내리는 병. 벽에 똥을 칠하고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병, 바로 치매였습니다.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은 고작 46세. 대부분 뇌졸중과 노안으로 총명을 잃고 쓰러졌지만 여기 무려 82세까지 단 한 번의 인지 저하도 없이 나라를 통제한 천재왕이 있습니다. 바로 영조대왕입니다. 대체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조가 자신의 뇌세포가 썩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상복했던 백색과 적색의 두 가지 알맹이. 300년이 지난 지금 현대 의학계는 이 처방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말합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 왕이 뇌를 지켰던 잔혹하고도 위대한 궁중 비방, 그 숨겨진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조선의 왕. 나라 안의 모든 백성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손가락 끝 하나로 신하들의 목을 날릴 수 있었던 절대 권력자. 하지만 그 거대한 권력의 궁궐 가장 깊은 침실 속에서 왕들은 매일 밤 보이지 않는 유령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역의 칼날도 은밀한 독사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월이 흐르며 자신의 뇌 속에서 서서히 자라나는 어둠, 노환이자 치매였습니다. 조선시대의 국왕의 몸은 곧 국가의 사직 그 자체였습니다. 임금의 판단 하나에 수천 명의 목숨이 오가고 세금의 방향이 바뀌며 전쟁의 여부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절대적인 판단을 내리는 뇌가 고장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내린 처벌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제 만난 정승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면 그것은 군주 개인의 비극을 넘어 왕조 전체가 피비린내 나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조선 왕들은 왜 유독 뇌혈관 질환과 인지저하에 쉽게 노출되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그들이 매일 마주했던 화려한 수라상에 숨겨져 있습니다. 조선 왕실의 수라상은 기본적으로 고칼로리, 고지방, 고정제 탄수화물의 결정체였습니다. 왕들은 하루 5번, 아침 일찍 먹는 초조밤부터 밤늦게 먹는 야식까지 엄청난 양의 육식과 당분을 섭취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조선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라 불리는 세종대왕입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세종은 고기가 없으면 수라를 들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극단적인 고기 마니아였습니다. 여기에 가마를 타고만 이동하고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궁궐의 생활 습관, 그리고 하루 4시간도 채 자지 못하며 쏟아지는 업무 스트레스가 결합했습니다. 그 결과 세종은 30대 젊은 나이에 심각한 당뇨병과 그로 인한 안지를 앓아야 했습니다. 현대 뇌과학계는 당뇨병과 알츠하이머의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알츠하이머를 가리켜 제3형 당뇨병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혈액 속에 과도하게 쌓인 포도당과 이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이 뇌혈관을 망가뜨리고 결국 뇌세포를 썩게 만드는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조선 왕들은 부귀영화의 상징이었던 수라상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뇌세포를 스스로 파괴하는 시한폭탄을 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조선에서 가장 완벽하게 뇌를 관리한 장수 왕 영조. 그가 뇌 건강에 그토록 광적으로 집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젊은 시절 자신의 아버지 숙종대왕의 비참한 인지저하와 무너짐을 눈앞에서 가장 생생하게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환국 정치를 통해 신하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뒤흔들던 불세출의 군주 숙종. 하지만 말년의 숙종은 무서운 괴물로 변해갔습니다. 숙종의 나이 50대 중후반. 그의 뇌는 빠르게 망가져 갔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 안경을 써도 사람의 얼굴을 구분하지 못했고 만성적인 당뇨 합병증과 화병으로 감정 조절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실록과 야사에는 기괴한 일화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어방의 나인들을 불러 갑자기 송편을 대령하라 명해놓고는 산더미처럼 쌓여나온 송편을 보고 수라상을 발로 차며 내가 돼지로 보이느냐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또한 글자가 보이지 않자 공문서에 한 글자 크기를 세치로 크게 쓰라는 황당한 어명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인지 능력의 상실이었습니다. 계획에 없던 행사를 새벽 3시에 갑자기 소집하라고 소리를 지른 뒤 잠도 자지 못하고 부랴부랴 달려온 신하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내가 언제 그런 명령을 내렸느냐며 도리어 신하들을 호통쳤습니다. 아버지가 총명을 잃고 신하들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해가는 모습을 보며 왕위 계승 서열에서 목숨을 위협받던 청년 연인군, 즉 훗날의 영조는 심장에 차가운 얼음 송곳이 박히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나 또한 저렇게 뇌가 망가진다면 내 목은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 이 공포가 영조의 평생을 지배한 것입니다. 동양의 절대 군주제에서 왕의 총명함은 곧 왕권의 칼날이었습니다. 왕이 치매에 걸려 판단력을 잃는 순간 조정은 굶주린 승냥이 떼 같은 외척과 당파 세력의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기억을 잃어버린 군주는 역모를 꾸몄다는 간신들의 거짓 상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무고한 자들의 사약 처방에 도장을 찍었고 나라는 새도 정치가 판을 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즉 조선 왕실에서 총명함을 잃는 것은 곧 정치적 사형 선고이자 사직의 파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영조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전의감과 수라간에 특별한 어명을 내립니다. 몸을 사치스럽게 하지 말고 내 뇌를 총명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맑고 정갈한 처방을 찾으라. 그것은 기름진 고기 요리도 진귀한 산의 진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뇌 속의 만성염증 독소를 씻어내고 신경의 막을 방패처럼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인문학적 식단 조절이었습니다. 영조는 수라상에서 쌀밥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갈증을 풀던 달콤한 감로수 대신 붉은 빛의 차를 채웠습니다. 82세까지 단 한 번의 기억 상실도 없이 조선의 역사상 가장 뜨거운 당쟁을 진압했던 장수 군주의 비밀 식단. 그가 뇌세포의 사멸을 막기 위해 목숨 걸고 선택했던 백색의 보석과 적색의 영약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장면에서 그 충격적인 첫 번째 알맹이가 드러납니다. 조선의 제21대 국왕 영조. 그는 아버지 숙종이 당뇨 합병증과 인지저하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한 가지 진리를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너무 잘 먹는 수라상이 곧 뇌를 파괴하는 독약이다. 영조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평생을 지킬 철저한 자기 통제에 돌입합니다. 하루 5번 차려지던 궁중의 수라상을 단 3번으로 줄였고 기름진 고기 요리와 달콤한 당분을 수라상에서 철저히 걷어냈습니다. 그는 조선의 왕들 중 가장 혹독하게 굶주림을 자처한 소식과 절제의 제왕이었습니다. 영조가 그토록 고기를 멀리하고 절제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몸속의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못해 찌꺼기가 쌓이고 이로 인해 피가 탁해져 몸이 붓고 기운이 막히는 증상을 습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이들은 이 습담이 머리로 올라가 뇌의 길목을 막으면 기억이 사라지고 총기가 흐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뇌 건강에 집착했던 영조에게 이 습담은 보이지 않는 저승사자와 같았습니다. 이 지독한 노화의 독소를 씻어내기 위해 영조가 매일 아침 수라간과 전의감에 지시했던 비밀의 처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삼도 녹용도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거대한 백과사전이자 실록보다 10배나 정밀한 기록을 자랑하는 승정원일기. 우리는 이 거대한 사료 속에서 영조의 뇌를 지켜낸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조 9년의 기록에 따르면 영조는 가슴에 담이 꽉 막혀 식사를 전혀 들지 못하는 심각한 기력 저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안절부절 못하던 내의원의 의관과 기사관들이 왕에게 한 가지 음식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전하,
가슴에 막힌 기운을 뚫고 위장을 보호하는 데는 오직 의이죽이 제격이옵니다. 의이죽. 이름은 생소하지만 그 정체는 바로 현대인들도 흔히 알고 있는 율무로 쓴 죽이었습니다. 동양의학의 정수인 동의보감에서는 이 율무를 의인이라 부르며 성질이 맑고 온화하여 몸속의 습담과 만성염증을 제거하고 비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하여 머리를 맑게 하는 최고의 약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조는 이 처방을 받은 이후 율무의 놀라운 효능에 매료되었습니다. 다리에 부종이 가라앉고 머리가 안개가 거친 듯 맑아지는 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영조의 아침 식탁에는 하얀 쌀밥 대신 늘 고소하고 단아한 율무죽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단순히 몸속의 노폐물을 빼준다는 조선시대의 처방. 하지만 300년이 지난 오늘날 현대 뇌과학자들은 율무의 성분을 정밀 분석하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뇌세포 사이에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비정상적으로 쌓여 플라크를 형성하고 이것이 뉴런을 죽이면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율무의 외피와 알맹이에 밀집된 강력한 활성 화합물 코익솔이 이 파괴의 고리를 정밀 타격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최신 연구들에 따르면 코익솔은 아밀로이드 베타를 생성하는 핵심 효소의 발현을 유전학적 수준에서 억제합니다. 즉, 뇌 속에서 쓰레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공장 자체를 폐쇄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쌓여버린 독성 플라크를 청소하기 위해 뇌 속의 분해 효소인 네프릴리신과 인슐린 분해 효소의 활성을 유의미하게 회복시켜줍니다. 쉽게 말해 율무의 코익솔 성분이 뇌 속을 부드럽게 청소하는 천연 세척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영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진보된 문자의학적 치매 치료제를 매일 아침 드시고 계셨던 셈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약재라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율무는 날 것으로 먹으면 성질이 차갑고 단단하여 위장이 약한 노인들이 먹을 경우 오히려 심각한 소화불량과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선 왕실의 어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도의 인문학적 요리법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엄선된 율무 알갱이를 가마솥에 올려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천천히 볶아내어 차가운 성질을 따뜻하게 바꿨습니다. 이를 곱게 가루내어 소화를 돕고 비장을 보하는 최고의 천연 단맛인 단밤과 함께 끓여내어 부드러운 조이죽을 완성한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백성들이 흉년이 들었을 때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들판에서 캐 먹던 천한 구황작물, 율무. 하지만 조선 왕실의 어이들은 이 소박한 알맹이 속에서 군주의 총명을 지켜낼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백성의 눈물이 담긴 구황작물은 절대 군주의 이성을 지키는 위대한 백색의 보석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아침을 깨운 율무죽이 영조의 뇌 속 쓰레기를 깨끗이 씻어냈다면 뜨거운 한낮에 머리가 터질 듯한 당쟁 속에서 그의 뇌막을 방패처럼 보호한 또 하나의 기적적인 빨간 보석이 존재했습니다. 영조와 정조, 두 천재 군주가 여름철마다 한순간도 거르지 않고 들이켰던 이 붉은 눈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장면에서 뇌 장벽을 뚫는 붉은 보석의 위대한 비밀이 밝혀집니다. 눅눅한 습기와 살을 찌르는 듯한 폭염이 몰려오는 조선의 여름. 이 계절은 궁궐의 왕들에게 단순한 더위를 넘어선 생존의 전쟁터였습니다. 가죽과 비단으로 만들어진 수겹의 용포를 차려입고 한낮에 정무를 보던 왕들은 수시로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열이 원기를 상하여 기운이 소모되고 맥이 탈진하는 증상, 즉 맥탈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따로 있었습니다.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탈수가 찾아오면 뇌로 가는 혈류가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이로 인해 뇌 신경세포의 산화 스트레스가 한계치에 다다르고 노년의 군주들은 환각을 보거나 어제 내린 명령조차 완전히 기억 왜곡을 일으키는 극심한 선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정적들이 사방에서 발톱을 드러내는
한낮에 조정에서 단 한 번의 기억 오류는 곧 권력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끓어오르는 대뇌 피지를 식히고 말라버린 기억의 샘을 되살릴 절대적인 무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영조 12년 4월 24일 기사에는 왕실 역사상 가장 아슬아슬했던 스캔들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생 강력한 금주령을 내려 술을 마신 신하는 판서라 할지라도 목을 베어 처형했던 혹독한 군주 영조. 그런데 신하 조명겸이 그런 영조를 향해 정면으로 폭탄 발언을 던집니다. 전하, 백성들 사이에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성상께서 뒤에서 몰래 술을 끊지 못하고 들이켜신다는 말이 사실이옵니까? 금주령을 선포한 왕이 밀주를 마신다는 일촉즉발의 의혹. 분노한 영조는 즉시 입을 열어 소문의 실체를 단호하게 해명합니다. 내가 목이 마를 때 마시는 것은 술이 아니라 목구멍을 축이고 기운을 돋우는 생맥산이거늘 무지한 백성들이 내 찻잔의 붉은 빛깔을 보고 독한 술이라 오해한 것이로다. 영조가 술로 오해받으면서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마셨던 붉은 이슬. 그것이 바로 인삼, 맹문동, 그리고 붉은 오미자를 함께 우려낸 생맥산이었습니다. 승정원일기에 무려 871회나 처방 기록으로 등장하는 생맥산. 어이들은 오행의 이치에 따라 이 음료를 설계했습니다. 인삼의 따뜻한 전기가 원기를 북돋우고 서늘한 성질의 맹문동이 심장에 열을 내려 수분을 공급하면 마지막으로 신맛을 지닌 붉은 오미자가 수렴작용을 통해 전기를 몸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단단히 움켜쥐는 원리였습니다. 영조는 이 붉은 음료를 통해 머리가 터질 듯한 여름철의 당쟁 속에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더위를 이기고 목을 축이기 위한 왕실의 전통 음료. 하지만 21세기 분자의학자들은 오미자의 핵심 양리 성분을 분석하던 중 경이로운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뇌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에 독소나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완벽히 차단하는 철저한 검문소인 뇌혈관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제로 개발된 수많은 현대의 신약들조차 이 장벽을 뚫지 못해 폐기되곤 합니다. 그런데 오미자 속에 풍부하게 담긴 천연 화합물 시잔들인 비는 이 철옹성 같은 뇌 장벽을 아주 가뿐히 통과합니다. 국제 저명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들은 오미자의 시잔들인 비가 뇌 속에서 수행하는 놀라운 임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잔들인 비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핵심 악마인 타우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엉킴을 유발하는 효소의 활성을 강력하게 차단합니다. 즉, 기억을 지워버리는 뇌세포 속 신경섬유 매듭의 형성을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잔들인 비는 기억의 저장소이자 치매 환자에게서 가장 먼저 파괴되는 뇌의 헤마시의 이원 영역으로 찾아가 염증 유발 경로를 차단하고 항산화 단백질의 발현을 유도하여 말라가던 신경세포를 기적처럼 되살려냅니다. 영조가 무더운 여름날에도 젊은 사관들보다 더 날카로운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오미자의 시잔들인 성분이 영조의 뇌막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방패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이감의 어이들은 오미자를 다룰 때 절대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미자는 그 이름처럼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의 5가지 맛을 품고 있지만 뜨거운 불에 넣고 오랫동안 끓이게 되면 쓴맛과 떫은 맛이 강해져 비위가 약한 노년의 왕들이 마실 수 없게 되고 약효 또한 변질하기 때문입니다. 어이들은 오직 맑은 찬물에 하루 동안 오미자를 정성스레 냉침하여 독성은 가라앉히고 기억을 살리는 유효 성분만을 순수하게 추출해냈습니다. 아침을 깨운 백색의 율무죽이 뇌 속의 쓰레기 단백질을 말끔히 청소했다면 한낮에 마신 붉은 오미자차는 뇌 장벽을 뚫고 들어가 시들어가던 해마의 기억 세포를 단단히 굳혔습니다. 300년 전의 전이감 어이들은 현대의 나노 의학도 울고 갈 정교한 배합으로 절대 군주의 이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2가지 기적의 보석들이 조선 왕실의 거대한 인문학적 철학과 결합했을 때 영조를 넘어 조선의 또 다른 천재 군주 정조대왕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이 왕실의 황금 제조식은 21세기 현대인의 망가진 식탁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장면에서 청소와 복구가 완성되는 궁중의 마지막 황금 배합 비기가 공개됩니다. 아무리 방바닥을 깨끗이 쓴들 사방의 문을 열어두어 황사와 먼지가 계속 들이친다면 쓸어내는 행위는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뇌세포 사이에 쌓인 독소와 쓰레기 단백질을 아무리 열심히 청소한들 뇌세포의 막이 무너져 내리고 외부의 독소와 산화 스트레스가 끊임없이 뇌로 밀려 들어온다면 기억을 구하려는 모든 노력은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맙니다. 300년 전 조선 왕실의 건강을 총책임지던 전이감의 어이들은 이 놀라운 우주의 상호작용을 이미 뼛속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의사인 지리를 넘어 음식을 통해 몸의 근본적인 균형을 세우고 예방하는 최고의 의사인 시기의 철학을 고수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백색의 율무가 가진 청소의 힘과 적색의 오미자가 가진 수렴과 방어의 힘이 한 몸처럼 결합하지 않으면 절대 군주의 이성을 결코 온전히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이감의 어이들은 이 두 가지 위대한 보석을 왕에게 어떻게 복용시켰을까요? 그들은 절대로 율무와 오미자를 한 솥에 넣고 무작정 끓이지 않았습니다. 율무는 전분을 가득 품은 곡물류이고 오미자는 신맛과 탄닌 성분을 품은 유기산 열매이기에 두 약재를 한데 섞어 강한 불에 끓이면 약효 성분이 서로 엉겨붙어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비위가 약한 노년의 왕들에게 심각한 소화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현대의학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정교한 시간의 과학이었습니다. 승정원일기와 동의보감에 나타난 궁중의 하루 주기 일과를 분석해보면 놀라운 규칙이 발견됩니다. 하루의 음양이 교차하는 이른 새벽, 아직 위장과 뇌의 기운이 온전히 깨어나지 않은 아침에는 율무를 은은하게 볶아 밤과 함께 끓여낸 따뜻하고 부드러운 조이죽을 올렸습니다. 아침에 빈속에 들어간 율무는 비장과 위장을 깨워 몸속에 끈적한 노폐물인 습담을 부드럽게 씻어냈습니다. 반면 태양이 가장 높이 떠올라 뇌의 산화 스트레스와 갈증이 극에 달하는 오후에는 차가운 우물물에 하루 동안 냉침하여 유효 성분을 고스란히 살린 붉은 생맥산을 진상했습니다. 비우는 일은 아침에, 채우고 지키는 일은 한낮과 오후에 배치하여 뇌의 생체 리듬과 완벽히 동기화시킨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시간차 처방은 현대 분자의학이 발견한 다중 타겟 신경보호 시너지 이론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은 단 한 가지 경로만을 타겟으로 신약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미자의 시잔들인 비와 율무의 코익솔은 뇌세포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공략하는 이중 협동작용을 수행합니다. 율무의 핵심 물질인 코익솔은 뇌 속의 면역 청소부라 불리는 미세하교 세포의 자가 포식작용을 활성화합니다. 즉, 세포 외부에 쌓여 신경 전달을 차단하던 아밀로이드 베타, 독성 덩어리들을 삼켜 분해하는 청소 작업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오미자의 시잔들인 비가 세포 내부에서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시잔들인 비는 청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미세하교 세포의 과도한 염증 반응 신호 전달 경로를 강력하게 억제하여 뇌세포의 부수적인 손상을 막아줍니다. 율무가 독성 물질을 쓸어내면 오미자가 그 청소로 인해 다칠 수 있는 건강한 뇌세포를 철갑처럼 감싸 안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정교한 분자적 퍼즐의 결합이야말로 영조대왕이 82세의 나이에도 한치의 오차 없이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최강의 과학적 방패였습니다. 조선의 절대 권력 아래에서 어이라는 직업은 왕이 총명이 흐려지는 순간 곧 자신과 가문의 목숨이 날아가는 가혹한 외줄타기였습니다. 만약 아침에 율무죽이 제대로 볶아지지 않아 영조가 소화불량을 호소하거나 오후에 올린 오미자차가 너무 끓여져 쓴맛이 나 왕이 찻잔을 내던진다면 그것은 곧 역모에 준하는 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전이감의 어이들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군주의 뇌를 지키기 위해 매일 아침과 오후 목숨을 걸고 약재의 온도와 비율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보이지 않는 분자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색의 율무로 뇌를 깨끗이 청소하고 적색의 오미자로 뇌를 완벽히 보호한 300년 전 전이감의 황금 배합비기. 그렇다면 이 완벽한 궁중의 비법은 오늘날 초가공식품과 액상과당의 공격 속에서 서서히 뇌가 녹아내리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경고와 계시를 던지고 있을까요? 82세 조선 최장수 대왕의 마지막 식탁이 전하는 소름돋는 현대적 뇌과학 교훈. 다음 장면에서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꿀 마지막 장의 비밀이 공개됩니다. 맛있는 냄새와 화려한 색감으로 현대인의 오감을 유혹하는 21세기의 식탁.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위생적인 음식을 먹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요? 편의점 매대를 가득 채운 초가공식품, 한 모금의 도파민을 폭발시키는 단맛 가득한 액상과당 음료들. 이것들은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주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담보로 삼는 소리 없는 약탈자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인 JAMA, Urology와 Neurology 등에 발표된 충격적인 코호트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소름돋는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1일 칼로리 섭취량 중 초가공식품의 비율이 고작 10% 증가할 때마다 뇌의 실행 기능과 전반적인 인지장애 발생 위험률은 무려 16%에서 28%까지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더 가혹한 것은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지중해식 건강식단을 병행하더라도 일상 속에서 이 초가공식품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인지기능 퇴화를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뇌세포가 서서히 썩어가고 말라 죽는 치매의 저주는 이미 우리의 일상 가장 깊숙한 곳까지 소리 없이 파고들어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공된 달콤함은 어떻게 우리의 지능과 이성을 파괴하는 것일까요? 현대의학계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본질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소름돋는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매가 제3형 당뇨병이라는 진단입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나와 혈당을 낮추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 속으로 들어간 인슐린은 뇌세포에 포도당이라는 땔감을 공급하고 신경 전달을 지휘하는 핵심 열쇠 역할을 합니다. 만약 초가공식품의 잦은 섭취로 인해 뇌가 인슐린 저항성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는 사방에 가득 찬 포도당을 눈앞에 두고도 이를 흡수하지 못해 뇌 속에서 처참하게 굶어 죽어갑니다. 신호 전달 체계인 IRS1 단백질이 망가지면 아밀로이드 베타를 분해하는 효소의 가동이 멈춰 독소 청소 메커니즘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제1장면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세종대왕의 중증 당뇨와 안질, 그리고 숙종의 말년 인지 장애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실의 풍요로움이 낳은 인슐린 저항성, 즉 제3형 당뇨병의 역사적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300년 전의 역사 사료는 현대의학이 마주한 이 거대한 치매의 저주를 풀 열쇠를 고스란히 쥐어주고 있습니다. 82세 조선 최장수 왕영조가 가문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실천했던 뇌관리법. 그것은 결코 거창하거나 구하기 어려운 약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지친 위장과 비장을 깨워 습담과 만성염증 독소를 씻어내던 백색의 율무, 그리고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 시들어가던 해마세포를 방패처럼 방어하던 적색의 오미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조의 처방을 어떻게 우리의 지친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너무나도 명쾌합니다. 아침 공복에는 정제된 흰쌀밥이나 빵을 밀어내고 가마솥에 노릇노릇하게 볶아 독성을 제거하고 밤과 함께 곱게 끓인 부드러운 율무죽으로 비장과 위장을 깨우며 뇌의 청소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와 피로가 극에 달하는 오후 한낮에는 달콤한 탄산음료나 시럽 가득한 커피 대신 맑은 찬물에 하루 동안 정성스레 우려내어 독성과 쓴맛을 배제한 붉은 오미자차 한 잔으로 해마의 세포막을 부드럽게 감싸 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최고의 천재왕이 실천했던 품격 있는 두뇌 구원 공식입니다. 뇌가 고장나기 시작하고 평생 쌓아온 지식과 사랑하는 가족과의 추억이 벽 뒤의 어둠 속으로 지워져 가는 일. 그것은 인류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슬프고 가혹한 잔혹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 순간 무엇을 입에 넣고 우리 몸의 균형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이 파멸의 시계추는 단호하게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조선 왕실의 가장 위대한 시기들이 목숨을 걸고 입증해낸 율무와 오미자의 시너지.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 위에 이 위대한 왕실의 비기를 채워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조선 왕실이 남긴 이 소름 돋는 뇌과학적 비밀과 음식 인문학의 대장정,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부모님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왕실의 비법을 가장 먼저 선물해 보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기억과 지혜를 지키는 데 작은 등불이 되셨다면 화면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 이 품격 있는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바꿀 더 경이로운 음식 인문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지켜냄의 비결을 이 아래 댓글창에 함께 나누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